이미 다시 알고 있는 건데 문장이 또 있으니까 제가 한번 표시를 한 거죠. H2O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분자량 산소 16.0, 수소 1.6 곱하기 합하면 얼마입니까? 욕하지 마세요. 18.0 AMU입니다. 그죠? 분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분자 한 개의 질량,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너무 작아서 AMU 단위로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것의 몰 질량은 얼마일까? 그러면은 뭐가 똑같다고요? 숫자가 똑같죠. 그래서 숫자가 똑같으니까 18.0 얼마가 된다고요? 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램이 된다.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인데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예요. 원자면은 원자고 분자면 분자인데 분자 몇 개입니까? 1몰 개죠. 분자 1몰 개라는 것은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성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분자량이 몰 질량으로 바뀌어요? 네, 1몰 개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성계가 됐어요. 근데 왜 숫자가 같아요? 라고 하는데 단위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항상 암기하세요. 몰 질량은 분자량이나 원자량이나 실험식량 모두에 적용되는데 거기에다가 하여튼 뭐는 똑같다고요? 숫자는 똑같고 단위만 뭐로 바뀐다? 그램 단위. 그 다음에 몰 질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18.0 그램이라고도 하지만 18.0 그램 그리고 1몰의 질량이니까 per 몰이라고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숫자가 안 바뀌고 똑같냐라고 하는 것을 저 혼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8.0 AMU이죠.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예, 6.02 곱하기 10의 23성계를 곱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18.0 AMU 그리고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성계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몰 질량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몰 질량이고 이것은 얼마입니까? 분자량이었죠. 그리고 분자량과 몰 질량의 환상관계에서 AMU 단위인데 AMU가 바로 얼마냐면은 AMU라고 하는 것이 6.02 곱하기 10의 23성분의 1g이에요. AMU가 그램 단위로 나타내면 바로 아보가드로 수의 역수 숫자의 그램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성계 이렇게 나타내죠. 한 개당.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여기서 6.0 곱하기 10의 23성이 딱 소거되면 뭐만 남아요? 18.0만 남잖아요. 그래서 18.0 뭐가 됩니까? 그램. 그리고서 예, 단위는 뭐만 남았다고요? 그램만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결국 이 분자량과 몰 질량의 상관관계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는 똑같은데 단위만 AMU에서 뭐로 바뀌었다? 그램 단위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하세요. 분자량은 영어로 하면은 molecular weight예요. 몰 질량은 영어로 하면은 molar weight죠. 둘 다 MW예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MW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화학 양론 계산할 때 몰수는 MW분의 W 이렇게 하잖아요. 또 MW분의 W라든지 MW분의 M이라고 하는데 이때 MW가 질문 분자량일까요? 몰 질량일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몰 질량이에요. 그래서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다. 저렇게 나타나 있어요. 숫자는 똑같고 뭐는 다르다고요? 단위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숫자는 똑같으니까 저거를 분자량처럼 생각하게 되고 몰 질량처럼 생각해도 상관은 없답니다. 자, 계속 이제 진행을 합니다. HCl 분자량이 36.5AMU죠. 몰 질량은 뭐는 똑같다고요? 숫자 똑같죠? 따라서 몰 질량 단위만 뭐로 바뀌어요? 그램. 얼마입니까? 36.5 그램 또는 뭐라고 된다고요? 36.5 그램 per 몰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탕의 분자량은 342.0 AMU인데 이거의 1몰 개만큼의 질량을 몰 질량 얼마? 342.0g. 질량 백분율을 실험식으로 전환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량 백분율의 숫자 있죠. 숫자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세 종류가 있어요. 요 세 종류 원소들의 질량 백분율이 있어요. 그 질량 백분율을 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100이죠. 당연히 질량 백분율을 다 합하면 100이에요. 분율을 다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1이에요. 자, 그 원리를 이제 가지고서 봅니다.
그래서 질량 백분율의 숫자를 무조건 그램수로 생각하고, 그럼 이제 그램수를 알면은 그거를 또 다시 몰수로 환산할 수 있죠. 가장 간단한 몰수의 정수비가 바로 실험식이죠. 그래서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흰색 고체가 있는데 이것이 인하고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인과 산소의 질량 백분율이 각각 43.6하고 56.4%라고 하네요. 자,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43.6g과 56.4g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램수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몰수로 환산하죠.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 인 같은 경우는 몰 질량이 31.0g/몰. 그리고 질량은 지금 43.6g. 그러니까 몰수가 이렇게 나오죠. 산소도 몰 질량분의 질량하면 되고, 산소 1몰의 질량 얼마입니까? 16.0g이죠. 그래서 그거분의 56.4라고 하는 질량.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인과 산소의 이 몰수의 비가 1.41 대 3.53. 여기서는 더 작은 숫자, 가장 작은 숫자로 나누면 돼요. 이것도 1.41로 나누고 1.41로 나누죠. 그랬더니 이게 1대 2.5가 나오고 1대 2.5의 가장 간단한 정수면은 2대 5죠. 그래서 이 P2O5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의 실험식입니다. P2O5가 실험식이면은요, 인의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31.0이죠. 그리고 산소 16.0이죠.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해서 더하게 되면 실험식량은 142.0이에요. 여러분, 실험식량은 AMU 단위예요. 분자량도 단위가 뭡니까? AMU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자량이 이 문제 중에 나왔어요.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284래요. 그러면 환산인지 얼마일까요? 2죠. 그래서 N값이 2구나. 똑같이 2고 실험식은 이미 P2O5인 거 알죠? 곱하니까 분자식이 뭐가 나왔다고요? P4O10이라는 분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실험식을 거꾸로 질량 백분율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실험식을 질량 백분율로 전하는 것은 얘 2번 지금 건너뛰었어요. 얘 2번 건너뛰고, 그때는 이 실험식에 있는 숫자를 무조건 몰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몰수 비기도 하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라는데 무조건 그거를 몰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분자식이 이래요. 분자식이든 실험식이든 상관없어요. 탄소의 몰수가 몇 몰이라고요? 9몰, 수소가 8몰, 산소가 4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거를 질량으로 환산하죠.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고, 그렇다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죠. 산소는 몰 질량이 얼마? 12.0 곱하기 이제 9몰. 그리고 수소는 1.0 곱하기 8. 산소 16.0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전체적으로 이런 질량이 나왔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180이죠. 질량 백분율을 구하라. 일단 질량 백분율을 구하기 전에 질량 분율은 얼마입니까? 질량 분율은요, 전체 질량분의 이 탄소의 질량 108, 수소도 전체 질량분의 그거의 질량, 그리고 산소도 전체 질량분의 그거의 질량. 그러면 이제 질량 분율이 되고, 분율에다 뭐를 곱하면 몇 분율 돼요? 100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질량 100분율이 환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질량 100분율을 실험식으로 환산할 때는 질량 100분율의 숫자를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램수를 몰수로 환산하죠. 거꾸로 이번에는 실험식이나 분자식을 질량 100분율로 환산할 때는 그 식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요? 몰수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질량으로 환산하고 난 다음에 질량 100분율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로 다음 섹션의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15쪽을 보니까 원소 분석법이 나옵니다. 화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물질은 뭐니 해도 유기화학에서 다루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탄화수소 화합물이고, 그 탄화수소 화합물들을 주로 다루는 게 뭡니까? 유기화학이죠. 여러분들이 의전원이나 치전에 약대 어디를 가더라도 무기물은 다룰 일이 잘 없어요. 물론 무기물을 다루긴 다루는데, 무기물은 유기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산도 집어넣고 염기도 집어넣고 또 촉매도 집어넣죠. 그 대부분 다 뭐예요? 산이나 염기나 촉매는 무기물이죠. 또 반응할 때 물도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툴로 사용하게 할 수는 있지만, 출발 물질이나 또는 타겟 물질은 다 뭐라고요? 유기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이 연소 분석법을 통해서 실험식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기물질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탄화수소 화합물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탄화수소 화합물은 탄소와 수소가 기반의 물질이에요. 물론 거기에 산소가 있을 수도 있고 지수나 다른 원소가 결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여기 퍼니스에 집어넣었어요. 퍼니스 용광로죠. 또는 줄여서 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백금은 굉장히 농점이 높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타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루를 딱 집어넣고서 여기에 굉장히 높은 온도, 기본적으로 1000수백도 이상의 온도를 가열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연소 반응을 시켜요. 여러분들 CH가 기반인 물질에서 산소를 집어넣어서 연소 반응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자 따라서 연료,
연료가 누구하고 결합한다고요? 산소하고 결합하죠. 그걸 우리 말합니까?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산소와 반응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또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의 이 원소가 어떤 원소들이 있고 그것들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연소 반응하기 위해서 산소를 집어넣어 주게 되고, 산소를 집어넣어 주는데 산소를 그냥 집어넣어 준다 하더라도 그게 수분이 섞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수분 속에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무수 염화칼슘을 통해서 수분을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산소가 들어와서 완전 연소 반응이에요. 완전 연소 반응을 하다 보면은 H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과산화수소가 생성질이 잘 없어요. H2 생성합니다. 그런데 탄소는요, 산소가 모자라면 뭐를 생성합니까? 일산화탄소를 만들죠. 일산화탄소가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끝에 촉매가 있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모두 이산화탄소로 바뀌도록 만들어져요. 빠르게 바뀌도록 하죠.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도 하지만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더라도 그거를 촉매를 통해서 촉매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모두 이산화탄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기체물질은 이산화탄소와 H2. 또 뭐가 있을까요? 기체물질은 반응하고 남은 산소도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산소는요, 어차피 이렇게 쭉 계속 나가더라도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나가게 돼 있고. 자, 첫 번째로 누구를 먼저 흡수하느냐 하면 빨간색 볼펜을 하세요. H2O를 먼저 흡수해야 됩니다. 또 빨간색 볼펜으로 하세요. 두 번째로 뭐를 흡수합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돼 있죠. 이산화탄소를 먼저 흡수하면 안 될까요? 그런 질문 아예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산화탄소는 산성기체인데 산성기체만 흡수할 수 있는 흡습제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특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만 흡수할 수 있는 막을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기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리고 H2O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사이즈가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기 때문에 그 입자 사이즈로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H2O가 먼저 흡수가 돼야 됩니다. H2O와 이산화탄소가 같이 흡수돼 버리면은 탄소하고 수소가 몇 대 몇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제일 앞에 게 A죠. 그 다음 게 퍼니스가 B예요. H2O 흡수하는 게 C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게 D죠. 제일 끝에 또 뭐가 있나요? E가 있죠. 왜 E는 또 무수 염화칼슘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서 기류가 이쪽으로 통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들어가거나 공기 중에 있는 다른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물론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그 농도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데 수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분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수 염화칼슘으로 수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을 먼저 보니까 A는 산소 첨가할 때 수분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흡습제를 사용하죠. 그때 많이 쓰는 게 무수 염화칼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반학 총론이나 핵심 일반학 할 때 그 이야기 했죠. 무수 염화칼슘은 뭐라고요? 물 먹는 하마의 성분이에요. 염화칼슘이 이 겨울철에 사용하는데 겨울철에 있는 염화칼슘은 이미 뭐예요? 물 먹은 하마예요. 공기 중에 염화칼슘이 있으면은 공기 중에 수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물 먹은 하마고, 이 물 먹는 하마는 그 물 먹은 하마에서 H2O를 탁 제거해서 진짜 물이 안 묻어 있는 무수 염화칼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과염소산 마그네슘인데 이것 자체도 이 중성 상태인데 옆에 보니까 피포오텐이죠. 피포오텐은 바로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피포오텐이 수분하고 접촉하면 뭐로 바뀌던가요? 인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산성흡습제입니다. 산성흡습제인데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